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1일 일일 브리핑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 사려다 전세 알아보러 다녀. 이것이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 제목들입니다. 요 배경은 이제 12월 달이라서 바꿔봤습니다. 을숙도의 을씨년스러운 그런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집 사려다 전세 알아보러 다녀. 자, 어제자 뉴스였고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파트값 2차 조정기 시작되나? 그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는 둔촌주공 입주권 한 달 새 1.5억 하락. 요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기존 신축 아파트 노려라. 미분양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줄어드는 폭이 너무나 미미하다. 사실상 새로운 분양 시장에 열을 올리지 기존 미분양 해소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그런 형국이죠. 2억 내려도 1,500가구 한 채도 안 팔렸다. 자,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다. 결론은 뭡니까? 조합원이 부담스럽다. 규제 완화해내라. 자,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건설사들 어깨뽕 잔뜩 들어갔죠. 뭐든지 요구한다. 조합원과 싸운다. 이긴다. 돈을 더 받아낸다. 그게 공식처럼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기존 재건축 시장이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자, 또다시 뭔가를 자꾸 해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 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으면, 부산은 이거 거의 드라이 아이스 수준? 네. 그 정도 수준, 체감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지수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또한 부산이, 하락률 1위를 나타낸다는 것.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물량, 증가 추세,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요. 지금 8월달 이때부터 딱 8월 중순이었어요. 8월 중순. 8월 중순부터 대출을 줄여라. 대출 왜 이렇게 많이 했노?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이후로 변함없이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 주기 다음 턴으로 따라오는 것이 전세 물량 증가거든요. 야금야금 증가하고 있더라. 집 안 사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도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69건, 오늘 많지는 않았죠. 11월 거래 1300건. 야, 이제 12월 1일인데 벌써 1300건 됐으면 1300개 더 12월 달 동안 더 거래가 되면 이거 2600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죠. 자, 오늘 69건의 거래, 서울은 115건, 대구는 50건, 대전은 30건, 울산은 37건, 부산이 69건이 이게 거래가 적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과 견주어 봤을 때 많이 정리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국이 꽁꽁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금액 순으로 부산 아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삼익빛이 15억 6천. 대형 평형은 20%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국평은 30%, 소형 평형은 40%. 이게 공식이었는데 많이 빠지는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베이비시터 아닙니다. 베이시티 아파트 10억 5천, 45평형이었고요.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 자, 이거 신고가 대단해요. 직거래. 거기에다가 2022년식 아파트.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소형 평형 공식이었거든요. 요거 40% 정도 하락. 요게 좀 많이 빠졌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둔촌주공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것이다. 그것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왜 건설사들이 지금 손해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어디선가 더 메꿔내려고 하거든요. 돈 어디서 메꿔내겠습니까? 재건축 시장이 제일 만만합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립니다. 배째라, 타워 크레인 철수하고 이 난동을 지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형 평형 거래 좀 있었고요. 20%, 25% 이 정도 빠지는 모습들. 자, 6억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20%, 30%. 6억 아래쪽이 6억 위쪽이 힘을 못 쓰면 6억 아래쪽에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5억 아래쪽은 또 마찬가지로 또 힘을 못 쓰고, 네, 그런 형국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평균 30% 정도 가까이 빠지는 모습. 평균적으로 27%. 지금 28%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더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가장 처참한 곳은 3억 이하 쪽에 아주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부분. 자,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2년도에 부산의 분위기가 급격히 대선 이후에 일부 기대감을 안고 높은 가격으로 좀 사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이 와중에도 뒤늦게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어. 2022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폭락이 찾아왔었거든요. 이 분위기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살 분위기가 아닌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저마다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면 최소한 평균 30% 정도 하락된 가격에 사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21년식 아파트 93% 이런 거 차치해 두고 2015년식 아파트 이런 거 거래 공백이 좀 있었나요? 생각보다 비싸게 사지는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정보에 좀 어두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매도자의 입장이라면은 일단 매물 내놓고 보는 거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꼼꼼히 따질 것이고 저마다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작전을 달리할 필요는 있죠. 지금 30%, 28%, 27% 정도 하락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매수자 입장이라면 야, 난 33%는 빠져야지 사지.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4% 요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매도 계획을 짜면은 양호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사야 한다면 자,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 32% 이렇게 빠지는 것들 보여주고요. 잘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잘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가격이 반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36%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24%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이게 뭐 제가 급락도 없다, 그렇다고 급등도 없다, 서서히 빠지는 가운데 급락 거래가 띄엄띄엄 나올 것이다. 그것을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어제 가격 아래쪽에 막 40% 이상 폭락하는 그런 거래들 보셨잖아요. 네. 자, 요 과거에 시뮬레이션 했던 거 까만색 특례 나온 이후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거래 량이었거든요. 2400, 2300, 2200, 2100, 2000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한번 나타날 건데요.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은 2300, 2100, 2100 이렇게 가다가 1900 이러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겠죠. 지금 1300건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지난달 요때 이후로 거래가 한 700건 정도 되었다. 그러면 많으면 2000건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 있을 땐 요거보다 거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한 1900건 정도, 네, 추석 때 요때 한번 볼까요? 요때 가면 보시면은 1427건으로 마무리되고 2100건, 약 700건 정도 거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정도 추세로 보면 될 것인가? 700건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요 비율로 볼 것인가? 비율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1900건, 지금 근래 들어서 갑자기 60건대 거래, 50건대 거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지금 60건대 거래가 이렇게 근래 많이 없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60건대 심하면 50건대 1거래량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12월의 거래량은 1700건대로 뚝 떨어진다. 언론에서 워낙에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건당거래 대금은 LH 때문에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찐으로 떨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지금 거의 한 70, 65%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첫 주가 마무리되고 나면 거의 한 70%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70% 정도 거래가 되었다면 남은 거래량을 생각해보면 줄어드는 게 맞고요. 6억 이상도 요게 70% 정도 되었다고 보면 줄어드는 게 맞고, 확실히 꽁꽁 얼어붙는 게 맞긴 맞나 봅니다. 전세 거래량은 양호합니다. 9월달은 반짝 죽었었는데 8월달, 9월달은 마지막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전세가 조금 더 거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10월달부터는 당장 전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 분위기라면 이런 것도 다 전세 거래도 할 필요 없이 막 사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 전세 거래량은 아무튼 굉장히 양호했죠. 10월달 거래될 때 하루에 평균 100건씩, 그 전 달에는 80건씩 거래되는 게 100건씩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완전 선호하는 것은 아니더라. 뉴스 제목에서는 집 안 산다, 전세 알아보러 다닌다 이렇게 했죠. 사실은 전세 월세를 그냥 골고루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 어떻게든지 전세 시장으로 사람들을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네, 저는 뉴스를 저렇게 아주 삐딱하게 쳐다봅니다. 4억 이상 전세 거래 요거 꺾여 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메아리 치는 현상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언론에서는 계속 오른다고만 이야기하거든요. 전세 가격. 저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